유통업계가 SNS 마켓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20대 젊은 중개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폭력과 갑질을 일삼는 등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이라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엔 유진투자증권에서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실수라지만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 탓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이들에게 SNS가 떠오르는 판매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물건의 반응이 좋자 유통업계도 협업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의류와 액세서리는 물론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실력을 뽐내는가 하면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SNS 마켓.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초기 자본과 운용 비용이 낮지만 소비자들의 접근은 쉽습니다. 이 같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형태는 어느덧 시장만 20조 원대로 추정될 만큼 커졌습니다. SNS 마켓이 인기 유통 플랫폼으로 떠오르자 유통업계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이른바 파워셀러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팝업 스토어를 열어 목표 대비 최대 20%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는 파워셀러가 매장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현장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SNS 유명 패션 브랜드를 한데 모은 신세계 브랜드 서울을 선보였습니다. 목표 대비 2.5배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자 올해부터는 매년 5월과 9월에 열리는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직접 파워셀러를 발굴하는 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올해 진행한 3번의 팝업 스토어에서는 기존 브랜드 행사보다 매출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는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탄탄한 제품력을 보유한 파워셀러들에겐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서비스나 제품의 질에 불신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유통계의 움직임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지난해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을 때리고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행태를 보여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었죠. 오너 리스크로 당시 매출이 확 떨어지며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요. 오늘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협의회가 오랜 진통 끝에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인 듯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미스터피자의 창립자인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치즈 유통의 중간업체로 지정해 과도한 마진을 챙기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너 리스크에다 가맹점에 대한 폭리로 본사와 가맹점 간 소송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었는데요. 1년여 만에 서울시 중재를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는 식자재 매출의 30%를 가맹점이 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냉동새우와 베이컨, 샐러드 등 25개 품목을 본사를 통하지 않고 알아서 구매하면 되는데 이는 본사 매출액으로 따지면 120억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정원 회장이 지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게 좀 식자재 물류 과정을 투명하게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의제였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치즈 통행세라 불리며 폭리수단이 됐던 치즈를 포함한 나머지 70여 개의 주요 식자재들은 여전히 본사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터라 상생 협약은 했지만 가맹점 입장에서 공동구매로 절감되는 비용은 쥐꼬리에 그칩니다. 특히 치즈는 전체 식자재 비용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브랜드 로열티가 아니라 식자재 유통마진에서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피자헛이 2,000여 개에 달하는 원부자재들을 전부 공동구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미스터 피자는 내년도 기준으로 광고비 4.5% 등을 포함해 총 7.5%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매협동조합의 가맹본부도 하나의 파트너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되죠. 같이 일원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빠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구매협동조합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결국 구매협동조합이 꾸려지더라도 가맹본부가 자율구매로 풀었던 품목을 언제든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이를 막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상생협약이 빚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개혁을 위한 단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엔 유진투자증권에서 주식 병합으로 사라졌어야 하는 분량의 주식이 투자자에 의해 버젓이 팔렸습니다. 주식을 병합 처리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가 원인이지만 삼성증권을 종합검사했음에도 수동 병합 처리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땜질식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호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 3월 A씨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 상품 665주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이 상품은 지난 5월 24일 4대1로 액면 병합됐지만 유진투자증권 직원의 실수로 A씨의 주식은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병합으로 4배가 올랐는데 4분의 1이 돼야 할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 남은 겁니다. 병합 사실을 몰랐던 A씨는 5월 25일 주가가 4배나 오른 것을 보고 바로 665주 전량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었고 병합으로 사라졌어야 할 주식 499주도 함께 매도됐습니다. A씨가 매도 주문을 넣은 후에야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결제를 위해 A씨의 초과 매도분 499주를 매입했고 A씨에게 초과 매도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병합 사실을 몰랐고 보유분을 판 것뿐이니 보상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해당 ETF의 병합 사실을 당일에 공지했기 때문에 직원이 미처 고객 보유분을 병합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예탁원의 공지 후에야 전산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게 되는데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원의 실수가 원인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했음에도 수작업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낙후된 시스템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 이후 전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검사의 해외 주식 관리 시스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만을 검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점검은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땜질식 처방에 자본시장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흔히들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나이가 있는 중년의 사장님을 떠올릴 텐데요. 요즘엔 20대도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10만 명 시대, 젊음을 무기로 현장을 누비는 중개사들을 유민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의 이재훈 대표. 28살인 이 대표는 대학교 창업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3년 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원룸, 투룸 같은 소형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고객층은 20대, 30대예요. 저희도 20대, 30대예요. 그래서 가장 고객층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값 수수료와 거주 후기가 집토스의 차별화 전략. 젊은 층의 수가 꾸준한 대학가 원룸 중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29살 김주현 공인중개사는 3년 전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송파로 지역을 옮겼지만 아직도 그를 찾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에 비해서 엉덩이도 가볍고 발도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습득 능력도 빠르고 현장에 있어 보니 오히려 좀 신선한 충격이다 하시고 조금 더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신규 창업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취업난과 불안한 미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층도 늘고 있는 상황.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 또 늘었고 20대 초반도 많은 것 같아요. 후반도 많고. 다만 전문가들은 자격증 취득 후 곧바로 중개업에 뛰어들기보단 부동산 학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 현장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합니다. 호화에 이른 부동산 중개 시장에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고 하죠. 그런데 인천의 신포국제시장과 강화의 중앙시장 풍경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낡고 볼거리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맛집과 쇼핑,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젊은 손님들의 발길로 활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대낮 무더위에도 길게 늘어선 줄. 개성 넘치는 가게에 맛있는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는 이곳은 신포국제시장에 위치한 청년몰 눈꽃마을입니다.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일단은 너무 깨끗하고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에 쓸모없던 공간이 청년 17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의 활력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몰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원해 창업의 길을 열어주고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유동인구가 늘어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모와 교육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져 흑백사진관, 마카롱, 튀김덮밥집, 비누공방 등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청년몰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회계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엇보다 1년간 임대료 걱정이 없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가장 큰 리스크는 임대료인데요. 그 임대료가 처음 1년간은 100% 지원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창업을 하는데 업종 불문 필요한 거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가득 담긴 인천 강화 중앙시장에 위치한 청년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가게들을 중심으로 청년몰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기존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좀 정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지원이 되고 또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인큐베이팅처럼 한번 청년몰을 이용해서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던 전통시장. 청춘몰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적극적인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늘어난 청년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잘 알리고 금융회사가 직접 면접 등 취업 상담을 해주는 대규모의 공동채용 박람회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은행들이 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금융당국이 후원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규모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당국에서 제안이 나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가 힘을 합쳐 처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7천여 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지만 내용 면에선 아쉬움이 컸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느라 부랴부랴 준비한 탓에 대다수의 참가 업체들이 채용보다는 취업 상담과 컨설팅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채용 계획 없이 일단 참여하고 보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박람회를 앞두고 금융지주사들이 중심이 돼 대부분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고 참여 기업도 지난해보다 7곳만은 59개사로 늘었습니다. 은행권 하반기 채용 규모는 3,100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만 약 2,200명을 뽑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도 하반기에 각각 1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올해 박람회에서 현장 면접자 중 3분의 1에게 공채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해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많은 구직자에게 면접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기회는 1인당 1개 은행으로 제한되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 박람회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 인재들도 현장 면접 기회가 제공되도록 화상 면접 채용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실손 의료보험 있으면 공짜로 미용시술 해드릴게요란 권유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별 생각 없이 병원 제안에 응했다가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손보험 관련 사기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보장이 안 되는 피부관리와 미용시술을 권유한 뒤 마치 보장 대상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한 A병원.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증 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 기록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해 진단명 수술 기록을 조작한 비정형외과. 모두 대표적인 보험 사기 적발 사례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금으로 의료 비용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환자는 별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겁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 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보험 설계사와 결탁해 병원 측은 환자에게 보험을 들고 오라고 권유하고 설계사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도 하지 말고 발급해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허위 진료 확인서를 남발하고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는데 이는 보험 사기는 물론 문서 위변조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으로 어려워하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을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추가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 경제에 가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해 관철하는 등 현장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61%로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힙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산업에 내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합니다. 정부가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3조 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내년엔 2조 원 이상 재정을 확대해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와 뇌과학기술 등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내년 20조 원 이상을 R&D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P2P 대출 규모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전달보다 0.9% 감소한 2조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사기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로 P2P 시장 자체가 어수선해지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8,3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PF대출이 7,137억 원, 기타 담보대출이 5,799억 원, 신용대출이 2,009억 원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PF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부동산 PF를 주로 취급하던 루프 펀딩이 협회를 탈퇴하면서 차순위였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연체율은 전달보다 0.46%포인트 내린 4.38%였습니다. 두 자릿수 연체율을 보이던 루프 펀딩이 빠지면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 3만 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채용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93.1%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평균 주 52.4시간 일하고 있으며 조합원 2명 중 1명은 매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초과 노동을 해소하려면 33개 금융사에서 2만 9천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과 중식시간 동시 사용, 출퇴근기록 의무화 등 요구는 이런 장시간 노동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작이며 실업난에 고통받는 청년 예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연대의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의 한국 방문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제주도 면세점 판매 증가율이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제주 면세점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9%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빚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 5천억 원 증가해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폭이 4조 원 적었고 전월 대비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한은행이 자동화 기기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ATM 간편 카드 신청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 고객은 ATM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모바일 웹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네이버 웹툰이 웹툰을 영화하는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 N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원작 웹툰이 성공적으로 영상화되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금요일인 내일도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또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로 예상이 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 속초와 강릉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34도, 대구 33도, 부산과 제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북상하는 14호 태풍 야기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셋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